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음. 괜히 갑자기 말을 조심스러워지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재용 같은 경우가 요거를 뭐 쿨하게 깔끔하게 40억, 80억을 있어야 40억에서 80억으로 구매를 하고 이걸 바로 기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부를 하는 거야. 야, 그럼 대신에 세금 가면, 이재용의 상속세를 80억을 깎아주는 거지. 야, 그렇게 그건 사는 안 방법일 되지. 수도 있겠다. 정서상으로도 지금 기부 입학도 안 되는 나라에서 그게 될까요? 대역죄인이다. 네, 대역죄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지금 촬영하는 일자가 1월 14일인데 어느덧 1월도 이제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늘 그랬듯이 오늘 먼저 역사계의 핫한 뉴스를 먼저 하나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기사는 요겁니다. 이제 경향신문 오늘 1월 14일에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요. 간성미술관, 보물에 이어 국보도 경매에 나눴다. 국보 경매는 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제목 그대로 간성미술관에서 국보를 경매에 내놨다라는 내용의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사를 제가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은 간성미술관에서 국보 2점, 국보예요. 국보 2점을 경매에 내놨는데 국보를 경매에 내놓는 건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국보는 금동 산존 불감과 개미명금 동삼존 불입상 등 2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 금동 산존 불감이고 왼쪽에 보이는 게 개미명금 동삼존 불입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집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예, 요거는 11세기에서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추정가는 28억에서 40억 정도 되고 후자인 요거 이게 부처님 3분 계신 거 보이시죠? 요거는 563년에 백제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며 추정가는 32억에서 45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성미술관이 이렇게 불교 문화재를 경매에 내놓은 이유는 지속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간성미술관이 왜 적자가 생겼고 적자가 얼만큼 심하냐를 간단히 여기서 저희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그 이전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간성미술관이 오래전부터 적자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왔다고 합니다. 특히 2018년, 한 3년 전이죠. 2018년에는 차남 전영우 씨가 타계하시면서 장송 전인건 씨로 이제 유물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유물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적자에다가 상속세까지 엄청나게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적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간성미술관에서 누적된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시도를 했는데 우선 2013년에는 간성미술문화재단이라고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DDP랑 협약을 맺고 간성미술관은 원래 무료로 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DDP와 협약을 맺고 유료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뭐 별 방법이 없어가지고 간성 전영필 선생께서 유언으로 남긴 게 절대로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말고 독자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라 라고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래야지 오래오래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유언을 어기고 간성미술관이 사립미술관으로 등록을 해서 국가로부터 유물 보존 등의 이제 국고 지원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해소되지 않아서 2020년, 2년 전이죠. 2020년에는 국내 최초는 아닐 거예요, 이거는. 간성미술관 최초로 보물 2점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경매에 내놨는데 다 유찰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물 2점을 30억 원에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작년에 나름 핫했죠. 훈민정음 해례본 NFT를 만들어서 NFT를 100개를 만들었는데 한 80개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근데 NFT 한 개에 1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 NFT를 팔아서 지금 80억 원 정도를 이익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적자가 해소가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국보 2점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물 2점, 국보 2점을 지금 총 내놓은 거잖아요, 경매에. 그 특징들을 보면은 불교 문화재들을 주로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송미술관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컬렉션의 그 뭐랄까, 가장 그 뭐라고 해야지? 전형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은 서화라든가 서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 관련된 문화재들을 앞으로 이렇게 좀 내놓으면서 적자 타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전문가들도 앞으로도 이제 간성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불교 문화재는 꾸준히 경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은 사실 뻔하죠. 문화재를 이런 식으로 개인이 팔아도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반대로 그러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비가 투입되는 건 또 옳은 문제인지, 이런 또 논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뉴스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역주의이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한 뉴스를 바탕으로 혹시 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관련해서 기본적인 좀 정보를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 기사 좀 중간쯤에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 개미명 3점 불입상. 네, 이거. 여기 있다. 아, 예, 예. 네네네. 이게 이제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 이름이 개미명 삼존불 입상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라는 어떤 연도가 써져 있는 삼존불, 그러니까 세 개의 부처님을 그 서 있는 부처님을 이렇게 만든 상이라고 해서 개미명 삼존불 입상이라고 하고 있고, 음, 이 뒤에 지금 이 앞면만 나와 있는데 뒷면을 보면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개미년 11월 정월 보화가 돌아가신 아버지 조기인을 위해 만들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지금 이 국적이 확실치 않거든요. 대충 이제 고구려로 추정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왜 그 고구려로 추정을 하냐면 이 시기에 6세기 때 이 입상 형태의 이런 금동 입상 형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이와 유사한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그 중국의 그 불상의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은 그 양식이 드러나는데, 이게 그 6세기 중후반경에 그 지금 산동성, 그러니까 중국 산동성 북제가 있었던 그 불상 양식과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당시에 고구려가 이제 그 북조와 굉장히 북쪽에 있는 그 중국 왕조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형태의 어떤 불상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백제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군요. 이게 아니요, 근데, 지금 예, 예.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 고구려라고 보고 있는 설도 있고, 백제라고 보는 설도 있어가지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이제 발굴된 그 현황을 보면 고구려에서 이 시기 6세기에 이런 형식이 많이 발굴됐거든요. 예를 음. 들어서 이것과 이제 비슷하게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게 영가 7년면 금동불 입상이라고 있는데, 네네네네. 네네, 그것도 보면 그 부처님 형태가 거의 유사하게 음. 보여요. 그래서 그냥 고구려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역주의이다.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국보로 이게 매매가 가능한가요? 아, 그게 여기 기사에 나오는데, 잠깐만, 안 나오나? 이 기사에 안 나오네요. 다른 기사에 나오는데, 국보 같은 경우는 해외 판매가 아닌 경우에, 국내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이제 추정가는 있는데 사실 국보라는 게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데, 이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것도 약간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물 2점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계속 유찰됐대요. 그래서 유찰돼가지고, 결국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산 내에서 이제 산 게 이제 30억 원 정도에 샀다라고 하는데, 어, 뭐, 국립중앙박물관의 한 해에 유물 구입비로 책정되는 예산이 4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30억 원을 그 경매에 이제 쏟아 부어가지고 이제 구입을 한 건데 사실 이건 국보잖아요. 그건 그때 그건 그쵸. 보물 두 점이었는데 이거는 국보여가지고 금액이 안 예, 되겠는데요? 예. 총알이 없어, 총알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니까 또 이게 참 뭐랄까 슬픈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전영필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이런 걸 산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건데, 뭐 소설 간송 전영필이라는 소설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간송 전영필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유물을 팔면 안 된다. 원래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돈이 없어져서 유물을 팔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기는데, 그래도 절대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하여튼, 네, 근데 네. 다행인 거는 이제 간송 선생 같은 경우는 지키는 대상이 일제나 서양 세력,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이걸 사서 국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국보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음, 간송 선생의 뜻에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음. 간송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국보라는 거는 당연히 국보든 보물이든 간에 하여튼 국가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문화유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국가 소유인데, 근데 어쨌든 이거를 개인이 먼저 가치를 발견하고 구매를 한 거는 개인 돈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점에서 참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이거보단 조금 더 질낮은 사건이긴 했었지만 뭐야 훈민정음 그 어떤 작물꾼이 막 발견해가지고 우리 그거 하지 않았었나? 그렇죠. 예, 예,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게 문화재 관련 책들 보면 그 국보는 가격이 도대체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토막상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보험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 보험을 들었을 때 책정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험사 나름대로 이 국보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금액으로 매기는데 그게 이제 국보의 어떤 그 가격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유물 중에 하나의 그 신라 금관 있잖아요. 그거 같은 음. 경우는 100억인가?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오, 책정됐을 거예요, 보험 금액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실제 소유 금액은 보험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을 테니까 이번 국보 사례가 굉장히 이후에도 좀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유찰되다가 결국에는 중앙박물관에서 사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그럴 수도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유찰이라는 게 입찰자가 없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못 미쳐서, 그쵸. 애초에 처음에 이제 뭐라 그러지? 보증금으로 내야 되는 돈을 그렇죠. 낼 네. 의향이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뭐 네. 이런 경우 음, 유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까지 보물을 또는 국보를 소유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보물도 그랬거니와 국보는 더 비쌀 테니까 아무래도 유찰되다가 이건희 회장님이 없는 한, 이건희 회장 하치님, 만약에 돈이 많이 있어서 이걸 산다면 어디다 놔둘 거예요? 뭐 장식품으로 놔둘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에 쓰실 거예요? 921호. 만약에 이걸 사신다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인이 이걸 샀다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이걸 놔두고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참 어렵지 않을까요? 금고에 놔두지 않을까? 투명 금고. 근데 예, 이거는 소유의 그거랑은 별개로 아마 음, 국보니까 관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그게 문화재청에서 매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게 그 상태를 점검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장일 경우에는 그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상태를 점검을 이제 해서 만약 이게 뭐 훼손이 되거나 이러면
그걸 다시 복구하거나 아니면 크게 훼손되면 형사상 처벌도 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걸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 박물관을 분명히 아하.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개인 박물관을 두고 이제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컬렉션.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 국보는 국가가 갖는 게 맞는데 지금 국가가 국보를 살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아니 저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도 똑같이 상속세라든가 아니면 뭐 세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괜히 갑자기 말을 조심스러워지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재용 같은 경우가 요거를 뭐 쿨하게 지금 뭐 한 50억 낸다. 보니까 지금 하나가 얼마 추정가가 하나는 28에서 40억이고 하나는 30에서 45억이니까 깔끔하게 40억, 40억에서 80억 80억으로 구매를 하고 이걸 바로 기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부를 하는 거야. 야, 그럼 대신에 세금 가면- 이재용의 상속세를 80억을 깎아주는 거지. 야, 그렇게 그건 사는 안 방법일 되지.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제도의 형평성이 없어지는 게 아까 간동미술관에서도 뭐 상급세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운영 그쵸, 부담 그쵸. 이제 문제들. 운영 네. 부담 문제가 된 거죠. 뭐 제도상으로도 뿐만이 아니라 정서상으로도 지금 기부 입학도 안 되는 나라에서 그게 될까요? 기부 입학은 아니, 약간 그거잖아. 기부 입학은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건데, 요거는 국민에게 대접을 준다? 요거는 국민 이거- 전체한테 이득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말하기 나름인데 그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이면에서 그 대학에는 돌릴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서 재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명목으로 사실 미국에서 기부 입학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 아니, 그렇게 되면 진짜 좀 애초에 그 대기업에서 구입하면 그 대기업에 그 뭐 세금 면제를 해준다 그럼 이게 좀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애초에 간통미술관 측에서 이제 소유권을 상속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세금을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좀 이 모든 것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이 지금 모든 세상에 문제. 모든 코로나 때문이 아닌 게 없죠. 난 이런 건 하여튼 뭔가 좀 통 크게,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거지. 돈 많은 문화사업에-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돈 많은 사람이 문화 사업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도 돈을 긍정적인 데서 떵떵거리는 거잖아. 그렇지. 뭐, 이게 뭐, 진짜 이- 기사에 뭐. 날 만한 내용이니까. 근데 이거는 좀 아까 말씀하신 건 사실 문화 사업은 아니고 기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기부가 되는 그 거지. 문화 기부가. 사업은 다른 세금을 다 이제 납부를 해가면서 하는 게 그렇지, 이제 그렇지. 문화 사업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건 또 좀 다른 것 같고. 대역주의이다.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NFT 얘기부터 할까요? 잘 모르니까. 그, 다른 얘기인데,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한정판 NFT를 판매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NFT가 뭘까요? 뭔가요?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쪽에 문외 아니라도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보는 영화나 뭐 그림 파일, 음악 파일 이거의 최초 원본 파일이라고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제가 대량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NFT를 만들어서 저작권과 이런 가치를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요즘 많죠.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의 청동당과 좀 개념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같은 청동 작품은 이게 주물이 있어서 계속 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되면 상품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로댕 박물관 측에서 이걸 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번째까지 뭐 주물을 통해서 찍어낸 청동 작품은 이게 작품만 진품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정해뒀거든요. 그래서 NFT도 이 로댕의 청동 작품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훈민정음 해제군도 아까 보니까 100개 정도 일단은 정해두고 그것만 이제 진품으로 인정을 하고 제 가치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뭔가 그런 디지털 기술하고도 디지털 기술로 하는 건가 봐요?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막 암호화도 될 거고, 암호도 걸어 놓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박물관에서 다들 일을 해보셨으니까,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국보랑 보물이랑 사적이랑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정할 때 그 기준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요건 태왕님이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그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잘려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특정 A라는 어떤 문화재가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문화재위원 3분 내로 해야 돼요. 3분 내로. 네. 문화재위원과 각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의 가치를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A라는 게 굉장히 그 시대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대표적인 양식이다. 그러면 그건 국보, 유일무이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국보를 지정을 해요. 그거보다 급이 조금 떨어지지만 굉장히 다른 것과 비교했었을 때 이건 진짜 잘 만들었거나 굉장히 가치가 높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물. 그 가운데 이제 사적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라든가 어떤 형태, 유형물의 어떤 그 형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이런 야외 시설에 갖추어진 건축물, 이런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그 건축이 없지만 그 건축이 세워졌던 그 토지, 이런 걸 이제 사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더 내려가면 뭐 국가 유형 문화재, 아니면 시도 유형 문화재, 이런 식으로 급이 계속 나눠져 있고요. 네, 1분 만에 알아보는 국보, 보물, 사적 구분 기준이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간송미술관에서 내놓은 국보 2점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또 늘 그렇다시피, 별거 아닌가 하고 지나갈 뻔 하다가도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걸려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핵심 이슈들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볼 때 다 중요한 이슈들이어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건데, 다음에도 우리가 또 좋은 뉴스로 찾아뵈면 좋을 것 같군요. 네, 그러면은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